네, 7인 그리고 9인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란입니다. 자, 단타장인 앵커님, 네. 이번 한 주 제가 알기로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인가요? 이번 주 이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요일이죠.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불안 심리가 좀 계속해서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과 달리 시장이 의외로 상승 출발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좀 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예측들까지 두 전문가님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 3시면 발표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요.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긴축 기조에 대한 변화된 바뀐 마음을 드러낼지 이 부분에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 꼭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릴 거고 방송 이후로도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가 애플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293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 오르내리다가 1.11% 오른 2,2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만이 단독 매수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순으로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일장 694포인트에서 출발한 이후로 역시나 오르내리다가 오늘 일장 1.12% 코스피와 비슷한 상승폭을 그리면서 69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홀로 200억 원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 기관이 단독 매수했습니다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죠.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로 1,42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11월 FOMC를 앞두고 관망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 자리에서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인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달러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 FOMC 결과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좀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심지어 3단계씩이나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번 FOMC 회의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법의 단어라고 얘기하죠. 선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4.5에서 4.75 수준을 벌써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한 3.5에서 3% 후반대 기준금리 정도까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증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으로 4.5에서 4.75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 증시 기준금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점점 해소돼 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만한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 미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예측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대한 또 썰전 주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주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썰전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계속 제가 오프닝부터 강조를 드렸던 이슈죠.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좀 반전이 나올까? 지금 현재 시장 반전이 좀 나올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네. 이 시장 반전이라는 게 결국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거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뭐 이렇게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10월 달에는 FOMC가 없어서 좀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11월 달이 또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FOMC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이번 11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런 의견들은 거의 좀 그 수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월말에 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번에 뭐 11월 달에는 어떻게 발표를 할 거야 그런 내용들보다는 항상 또 FOMC가 있으면은 마지막 날에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좀 가지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이냐 이런 멘트들을 좀 할 것인데 항상 우리는 FOMC의 그 뒤늦은 후폭풍의 부작용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그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뉘앙스와 생각들을 좀 표출을 하는데 이번에도 과연 뭐 이제 12월 달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이제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좀 비춰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미증시를 조금 더 좀 강하고 빠릿하게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증권 방송을 보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그 주식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리죠.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 투자은행이라던가 많은 컨센서스에서도 아니면 이제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지만 연준 의원들 간에서도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는 기대하는 그 방향과 저는 이제 뭐 시장의 좀 그 저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그 막 연예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루머들이 좀 막 나오고 이제 막 억측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중립 기어를 놓고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겠으나 실제로 나오는 멘트와 뉘앙스를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뭐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둘기적인 그런 멘트와 이제 고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뭐 지표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9월 달에 CPI 지표도 그렇고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뭐 불안한 요소들이 사실은 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CPI 뭐 이런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연중 최저가를 또 기록을 했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의 침체를 우려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이제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 발표들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시장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뭐 지금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각이 되는 이런 섹터라던가 아니면 테마 종목이라던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좀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 섹터 쪽에서는 K배터리 시장이 좀 최근에 부각이 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테마 쪽에서는 네옴시티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10월 FOMC가 끝나도 다음 또 11월 FOMC가 끝나도 그 다음 FOMC 간에 이제 그 간격이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충분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충분히 좀 인지를 좀 하신 다음에 너무 큰 기대감도 그다음에 너무 큰 우려감도 일단은 좀 빼놓으시고 지금은 개별 종목과 섹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중립 기어를 놓고 기다려 봐야 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좀 관망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중립 기어를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악셀을 밟고 앞으로 좀 전진을 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증시 현황과 함께 언제부터 우리가 정말 패를 까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다비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장중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정보 공유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리핑, 종목도 알려주고 그러시니까요. 꼭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반전이 가능할까 이런 좀 기대도 있고요. 네. 이번 11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11월 초부터 바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11월 말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또 12월엔 FOMC가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2월까지 정말 빡빡하게 기준금리 이벤트가 계속해서 연달아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물론 이제 물가 잡힐지 여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기준금리로 봤을 때는 고점이 아니냐. 이제 좀 떨어질 때 됐다. 또 유동성 풀리고 시장 살아날 수 있겠다.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뭐 기대와 또 어떤 뭐 부정적인 네. 실망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은 저는 네. 그래도 기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는 게 맞다. 네, 특히 이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랑 또 겹치는 게 또 미국 중간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중간 선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실적 시즌, 또 한국의 실적 시즌이 다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번에 3분기 우리나라의 실적 시즌이 별로 이렇게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달에 미국에서 이제 75bp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었어요. 좀 놀랐었죠. 그런데 이번에 7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익숙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7호를 예상했는데 50, 0.5%가 올라가면 오히려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자체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12월 달 어쨌든 이번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겠지만 12월 달부터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얼마 전에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조금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연준이 고용 지표가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흘린 적이 있어서 이제 12월 달부터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런저런 것들보다도 일단 실적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실적 효과로 저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제 75bp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큰 충격이 오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75bp보다 적은 인상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이 똑같은 이슈를 두고도 대중이 어떻게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방심할 수는 없겠죠. 끝까지 지켜보면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경기 침체라는 어떻게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적풍 전문가님께서 바로 이 첫 번째 썰전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추첨자분들을 이제 뽑아주셔야 합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략 종목을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전략 종목의 종목명을 맞춰주시는 이벤트를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제 사이트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입장하셔서 추리 종목을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거기서 적풍 전문가님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서 종목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주시면 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퀴즈도 풀어보시고 과연 오늘의 도전주 전략 종목은 무슨 종목인지 종목도 받아가시고 이 이벤트도 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고 종목도 받아가고 일석이조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썰전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썰전 주제는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출시가 됩니다. 우리가 폐배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 그리고 친환경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21년도 2차 전지와 배터리의 한 해였다면 이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러한 것들이 후발주자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TF까지도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적풍님께 이어서 바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산업군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면서 막 ETF가 나오고 네. 막 이런 묶어서 파는 상품들 나오고 이러면 끝물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업황 자체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이제 종목을 이제 사는 걸 잘 사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요새 또 네.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이 네. 다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섹터가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섹터라고 다 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 종목을 정말 그 중에서 잘 선택해야지만 소외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또 네. 증시 트렌드가 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대장주를 사지 않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ETF가 그 존재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ETF 그 해당 업종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살 때 그냥 막 올라가는 걸 막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떨어지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투자 집행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아마 천천히 떨어지는 걸 기다려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업황은 좋아지지만 해당 종목들이 당장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떤 뭐 단기주들이 좀 이렇게 널뛰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업종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SDI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 SDI도 우리 뭐 SK 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함께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미 뭐 대장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도 또 똑같은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배터리 업종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미국의 IRA라는 요 이제
벽을 이제 만났지만 이거를 이제 계기로 오히려 역사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들도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이제 배터리가 잘 올라가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구체화를 시켜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이제 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배터리 소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을 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수혜주를 또 정리해드릴 생각이고요. 이 리사이클링이라는 이슈는 단순히 배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나 어떤 태양광 모듈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제가 다음 앞으로 제가 방송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아마 추천주로 제가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사이클링이라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리사이클링, 이 친환경의 키워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죠. 지금 현재 산업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풍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ETF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돈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좋게 보는 측면들도 있고요. 네네. 말씀해주신 이런 종목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물론 이제 알려주시겠지만 이러한 종목 차별화되어 있는 이 섹터 폐배터리나 리사이클링 쪽에서도 차별화된 종목 좋은 기업을 제대로 꼽아내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흔히 대장주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가 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고 거기서도 또 돈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테마주를 잘 보시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 종목 굉장히 뭐 유명한 종목이고 한데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떨어져 있는 걸 살 거야. 이러면은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걸 사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수익을 잘 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번 드릴 거고 제가 준비한 또 추천주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배터리 업종의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난 시즌에도 2차 전지를 많이 좀 모빌리티와 함께 또 밀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 소개드리고 또 공개 방송에서 제가 11월 달에 배터리 쪽이 많은데 정말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 뭘 보면 좋을지 좀 교통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에 우리가 봐야 할 만한 이제 배터리 교통 정리 한번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번에 11월 역대급 변동성을 예고해 주셨어요. 적풍 전문가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준금리 결정이 정말 뭐 한 단계, 두 단계도 아니고 세 단계씩 움직이고 있고 국내도 뭐 한 단계 단위가 아니죠. 막 두 단계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연속돼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11월, 12월까지 10월 달 잠시 좀 쉬었다면 정말 정신없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종목도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가비도 무료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8시부터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의 최애 사랑하는 종목이잖아요.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쪽도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여기에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또 그 적풍 전문가님이 또 대장주와 그다음에 또 최대 수혜주를 또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같은 분야를 관심 있게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주제는 적풍 전문가님이 고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설마 나랑 같은 종목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가서 맞춰도 저도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추첨에 당첨이 되셔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좀 그렇게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배터리 기업들이 꼭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메인 대장 형님들이 굉장히 또 신고가도 쓰면서 좋은 역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터리 시장 자체에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주고 있는데 이게 뭐 배터리 쪽에 그 뭐 장비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소재를 제외한 뭐 부품 이쪽에도 그렇고 지금 뭐 이 테마 쪽으로 폐배터리 쪽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 그 규모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왜 부각을 받냐면은 이제 이 배터리의 교환 주기가 5년에서 보통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2020년 조금 전 이때부터 이제 좀 급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이게 이제 적당히 시장이 좀 본격화가 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 자체가 2019년도에는 뭐 1조 몇천억 원 이렇게 했었는데 2030년도에는 그게 뭐 20조 원대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2050년대에는 뭐 최대 600조 이상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 그런 인프라들이 좀 많이 그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번 ETF 출시가 단기적인 모멘텀도 될 수 있지만 이 시장 자체에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또 매력적인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 방향이 어디서 저점이 잡히든 간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LG화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그 북미 시장에서 최대 그 리사이클링 업체를 이제 유상증자에 같이 참여하면서 막 지분을 좀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적풍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 SDI도 뭐 최근에 뭐 지분 투자하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SK그룹 안에서도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 그러니까 좀 대장 기업들이 이미 뭐 진출을 하고 막 지분 확보하고 인수 준비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ETF 출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단발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의 흐름을 기억을 해봤을 때 그 K로봇 ETF 처음 출시했었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막 급락을 하는데 웬만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테마를 보이면서 뭐 20% 이상씩은 상승을 하는 올해 이제 9월 달에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메타버스 ETF 얘기 나왔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테마의 유행을 타면서 단발적인 모멘텀을 좀 일으켜주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거는 뭐 단발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이쪽 관련된 종목들과 이런 내용들도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뉴스 기사들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ETF의 좀 그 대표적인 편입 종목으로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뭐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그다음에 최근에 또 세빛캠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올해 뭐 성일 하이텍이라던가 뭐 세빛캠 이쪽 업체들이 뭐 새롭게 상장을 하면서 좀 더 그 성장세를 빠르게 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필히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폐배터리 쪽까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적풍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다비드 전문가님까지도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관한 섹터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썰전 주제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면 보시고 전문가님들 현재 수익률 순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슈팅스탁 주식설 전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들 순위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카운터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금강, 철강부터 자연과 환경까지 현재 4종목 보유 중이신데 BCNC와 자연과 환경, 현재 최근에 편입해 주신 종목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종목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도 현재 약손실 구간이지만 최근 2차 전지와 폐배터리 분위기를 봐서는 순식간에 또 수익권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와 나노 신소재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시죠. 대동기어는 바로 오늘 매도를 해주시면서 약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에코바이오 현재 마이너스 7% 구간에서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곡물 관련된 섹터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었는데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모두 올라가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팜스토리 바로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떠나보냈던 이 샘표 종목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늘 또 2부에서 출연해 주시는데 아쉬움을 토로해 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적풍 전문가님도 최근 종목들 수익률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원익 P&E 슈팅을 한번 보여주시고 경동도시가스와 오디텍까지 지금 수익권으로 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오늘 종목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모아 수익을 모아준다고 하셨는데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모아 데이터 13.5% 수익 실현 완료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4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휴마시스 수익 실현 이후에 현재 히림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조일알미늄과 KBG, LS전선 아이시아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고 계시는데 과연 슈팅 계속해서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2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수익률 37% 기록하고 계시고요. 석경 AT와 EV 수성 유신 딱 매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광 ILI와 NC소프트가 한번 탁 터져줘야 할 텐데 아직까진 조용합니다. 두 종목 과연 슈팅이 언제쯤 나와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한미글로벌이 여기서 또 갈까 했는데 또 갔습니다. 예, 여기서 한미글로벌까지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정말 말씀해 주시는 종목마다 죄다 빨간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이 56%로 또다시 치고 올라가셨습니다. 과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치고 갈 수 있을지, 1위 탈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1위를 지켜주실 수 있을지 주대장 전문가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수익률 순위 어떻게 되는지 만나보고 오셨고요. 최근에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 최근 이제 흐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지도 주목이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최근 흐름 봐서는 이거 뭐 계속해서 치고 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갈수록 종목들의 네. 좀 가치를 발휘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먼저 나노 신소재부터 보고 네네. 싶은데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나노 신소재. 일단 제 포트에 매도를 하지 않았죠. 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충분히 더 높은 흐름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화면에 나와 있긴 하지만 목표가를 향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뭐 매번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 여기다 잡아놓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전고점 목표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만들어지면서 9만 원 구간 돌파하면서 이제 열리는 구간들이 됐고 일단은 뭐 10만 원대까지를 1차 목표로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의 분위기는 뭐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뭐 스타트를 좀 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이어서 포스코엠텍을 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종목이고 저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매수를 했었던 위치가 조금 좀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아직은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분할 매수 대응하시고 차분하게 진행하셨으면은 지금 또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 7,500원까지 쌓여 있는 이 매물대를 여러 번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관련해서 금양이라던가 이런 이제 좀 먼저 가는 그런 변동성 종목들이 그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7,500원이 주요 구간인데 여기를 넘겨주면은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이런 장대 항봉들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든 저는 이 종목을 보유를 하면서 제가 기다리는 이 짱대 양봉까지는 홀딩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 이 차트를 보니까 추세가 전반적으로 모두 좋습니다. 심지어 눌림목 이후에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추세가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연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의 이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주들 더 나아가서 폐배터리까지도 쭉쭉 치고 갈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AS는 안 해주셨지만 현재 편입하고 계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적풍 전문가님 종목 AS를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디텍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저도 오기 전에 한번 차트를 싹 봤는데 오디텍도 지금 이게 한번 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옆으로 간보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언제쯤 한번 슈팅이 나와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한번 짚어주시죠. 이런 건 한번 올라가면 기본 한 30%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래서 차트더라고요. 드렸던 건데 네. 사실 드린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가긴 했었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바로 시세가 났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뭐 그때 이제 매도하지 않고 저는 일단 홀딩을 더해서 더 이제 키워서 수익을 내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디텍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재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렸던 건데 안 그래도 요즘 삼성전자 너무 좋잖아요.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디텍이 일단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보유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저는 이 종목 지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셔도 되니까 현재가에서 뭐 한 5,000원 정도까지 그 구간을 매수 범위로 잡고 진입하시면은 좋을 거고 저는 목표가 6,100원 잡아드렸지만 이 종목이 6,100원까지밖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충분히 더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를 거기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한번 눌림목을 노려서 들어가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히 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도 1차적인 목표가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설정해 주신 목표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현재 6,100원인데 훨씬 더 크게 본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경동도시가스 전문가님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데요. 이 종목도 그렇고 차트 패턴이 거의 대부분 유사해요. 전문가님이 주시는 걸 보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원익 P&E처럼 이렇게 막 쭉쭉 한번 슈팅 막 20-30%씩 나오는 걸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노리고 드리는 것도 있고요. 좀 노리는 건가요? 네, 이번에 네. 원익 P&E 한번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면은 네,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한 번만 시세가 난 게 아니라 2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 네. 처음에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 이제 3일째 급등이 한번 나와서 그때 20% 급등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20%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네. 매도했는데 또 신고가 쓰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못 파셨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제 기다리면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한번 급등했고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대부분 20% 이상 수익을 가져가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뭐 잔량이라든지 좀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보신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다 예측하시는 구간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충분히 올라서 약간 눌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을 또 이제 오히려 물량을 또 담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만 원까지 살짝 눌렸다가 다음번에 올라간다면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25,000 일단은 원이요?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종목이 잘 나갔을 때 주가가 4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2만 5천 원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더 가져가도 되고 만약에 이제 좀 남은 물량이 있다면은 한 2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2만 원까지 밀리면은 조금 더 담으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배터리 관련주였었고 그때 제가 이제 NS라는 기업이랑 합병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NS도 차트 똑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수혜가 됐기 때문에 뭐 제 방송을 보셨다면 저희 공개 방송을 보셨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샀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경동 도시가스 더불어서 이제 이런 유사한 차트 종목들 기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 맞다. 경동도시가스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경동 도시가스 그래서 한번 네, 좀 요거 여쭤보려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되는데 네. 요거 내일 저 굉장히 중요한 날짜로 보고 있어요. 내일을 중요한 날짜로 보고 계세요? 네, 왜 그러냐면 오. 오늘 이제 장 후반부쯤에 네. 갑자기 이제 그 천연가스 선물 시세가 급등을 해가지고 아,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천연가스 관련주가 좀 올랐어요. 그럼 경동 도시가스 내일 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도시가스도 일단 직접적인 수혜주이고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그 시기를 보시면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올 초에 여기 이제 2월 달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이 있고 나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 뭐 거의 한 80%가량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저는 지금 그런 타점이 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동 도시가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적풍 전문가님이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커피 쿠폰 당첨자분들 이벤트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주실 겁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오늘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해 주실 건데 이 기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적풍 전문가님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가 어떤 기업인지 만나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현재 2차 전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강자와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을 강하게 보여주신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먼저 2차 전지의 아버지, 우리 또 사랑하는 남자 2차 전지와 배터리를 다비드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쪽인가요, 전문가님? 그렇긴 한데 약간 리사이클링 쪽으로 리사이클링 같이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형제끼리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코스모 하고 신소재 있습니다. 화학 세트로 이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코스모 화학은 2차 전지 양극재 그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이제 좀 밑바닥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아까 제가 그 ETF 시장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편입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그 이슈로 코스모 화학이 이제 뭐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리사이클링 시장에서의 다크호스다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들에 부합하는 그런 수혜주가 저는 코스모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차트 보면서 한번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그 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올라오고 이 업황이 좋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가장 주주를 위한 유상증자의 가장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3분기에 뭐 기대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코스모 화학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으로 심플하게 잡아드리면 저는 1차 목표를 일단 이 전고점 부근인 3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목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눌릴 때 음봉 매수로 분할 매수 하실 것, 그다음에 손절가는 하단으로 이탈이 되는 22,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편입해 주신 상황에서 코스모 화학까지 형제 종목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의 이은,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볼 텐데,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맞춰봐야 할 텐데, 과연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을지 힌트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가요? 이 기업은 최근에 좀 아마 다비드 전문가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배터리를 많이 하셨으니까. 배터리 쪽인가 보네요. 네, 오늘 배터리도 준비를 했고 이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와 또 포스코 케미칼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LG 화학 쪽에 요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검사 솔루션, 검사 장비죠. 요거를 공급을 좀 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좀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비드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시장 쪽에서 일단 1등 기업 이런 재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이랑 반도체 쪽이랑 둘 다 수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80%가 넘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요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주가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분위기는 살짝 어떤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이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많다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품절주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품절주를 한번 들여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에. 그때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그것보다 유통 종목이 더 없는 주식이어서 저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아마 매수하기에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만큼 오늘 저의 종목 한번 힌트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 오셔서 맞춰주시면은 제가 또 우리 정답자를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종목을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을 발행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전문가님, 오늘 사실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지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도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종목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 몇 개 좀 꼽아봤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섹터가 가더라도 그 중에서도 종목을 잘 뽑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쪽 종목을 다 2개 정도로 뽑아봤는데 두 종목을 뽑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손실도 많이 복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을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뿐만 아니라 한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셔서 두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통정리해서 차별화 종목으로 준비해 줬다고 하시니까요. 꼭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쿠폰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에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시고 여기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방송에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추리 종목을 사이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전문가님이 추첨을 통한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더하기 한 종목을 더 알려주시니까 두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 쇼미더스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